예. 그 챕터 2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볼 텐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서버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도 쓰는데, 그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한 사람이 그 데이터를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데이터를 공유할 목적으로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한다 그러면 1번은 이제 그 첫 번째는 중복을 없애야 한다. 뭐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복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구조화시켜서 저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 구조화시켜서라니까 이제 테이블 구조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이슈는 중복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없애서 이거를 효율적인 자료 구조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거. 첫 번째는 중복을 없애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의 큰 이슈에 대한 그 양대산맥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 중복을 자꾸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를 자꾸 분할하게 돼요. 분할해가지고, 왜냐하면 중복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이걸 한 곳으로 모으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으면 이제 테이블 그 데이터가 자연히 이제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이런 거를 이제 정규화라고 얘기해요.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데이터베이스를 분할을 하면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분할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합쳐야 돼요. 합쳐서 이제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속도가 늦어져요. 안타깝게도. 그 데이터베이스 중복은 이제 그 최소화시켜서 그 공간, 옛날에는 메모리 공간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많은데 메모리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최대한 데이터를 중복시키지 않는 것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갔는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 공간이 넘쳐나죠. 넘쳐나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중복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제 뭐 어떻게 비효율적인 약간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그 있더라도 중복이 되는 데이터가 있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그 속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자, 구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이제 많이 가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게 한계가 있어야 될 거를 이쪽 검색할 때는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이쪽 검색은 이쪽에다 집어넣어서 데이터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색할 때 이거를 합치지 않고 여기서만 가져오면 되고, 여기서만 가져오면 되고 하다 보니까 검색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런 이제 그 이렇게 이 테이블에 분할되어 있는 거를 따로따로 다시 저장을 해서 원래 있는 데이터를 합쳐 놓는 거죠. 합쳐 놔 가지고 사용해서 그 중복된 데이터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역정규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규화와 역정규화, 그 또는 이제 엔지니어링, 그 소프트웨어 공학, 뭐 소프트웨어 공학 중에 데이터베이스 공학 중에서 공학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 공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비효율적이지만 속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걸 역공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규 이렇게 중복을 배제시켜서 얘를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얘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합치는, 원래에서 꺼내 왔으니까 그 원래 있던 거에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이제 합치는 작업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얘 데이터를 한 개만 고치면 이제 이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나 이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나 이제 똑같이 고쳐진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정규화라고 얘기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규화라고 얘기하고요. 공학 쪽으로 볼 때는 얘를 공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를 특정한 목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저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얘를 이렇게 한 개로 놔두면 그 메모리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얘가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렇게 다시 복사해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각각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역정교화. 그 공학적으로 하면 역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공학이라고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학적으로 이렇게 정교화를 시킬 거냐 비정교화를 시킬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이렇게 할 때는 그 두 가지를 관점을 두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는 중복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는 관리가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데이터 구조도 가지고 이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원래 긴 말들인데 용어만 좀 알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체계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갖추게 할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개념들이나 집합에 대한 집합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는 뭐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약 조건은 뭘로 만들고, 이쪽에서 이제 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은 더 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요.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물리적이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필요한 시스템의 입출력에 대한 컴퓨터 기억 장소 배치 또는 형식을 만들면서 쓰는데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있고, 논리 데이터 설계는 이제 의미적으로 사람이 알아둘 수 있게 이런 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하시는 걸 논리 데이터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논리 데이터 설계를 이렇게 테이블 형식이나 이렇게 이제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 컬럼이 어떤 데이터 의미를 갖고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이제 논리 데이터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에다가 이렇게 포워드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겠죠. 여기 요 공간에다가 어떤 구조로 만들고, 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전사시켜서 어떻게 만들자, 이걸 이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하면 논리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물리 설계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서 어떤 오라클에 맞춰서, 뭐 마리아DB에 맞춰서, 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실제적으로 써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구분이 되고요. 논리 데이터 설계는 사람이 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데이터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DB, 뭐 마리아DB, 마이스케일 DB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제 걔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선언해 놓은 거, 그걸 이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아셔야지 되시니까, 제가 이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뭘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뭐 ER이나 아니면 EXERD 이런 거를 한번 써보시면,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충 이렇게 도표로 만들면, 그걸 도표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선언을 해놓고, 다시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이제 선언을 해서 쓰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가름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테이블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이제 그 엑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테이블 보통 이렇게 하시고 맨 앞에 뭐 넘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넘버는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그 다음에 타이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컨텐츠 집어넣고, 라이트 집어넣고 등등등등. 요 항목에 대한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X축과 Y축으로 이루면서 테이블로 엑셀 테이블처럼 구성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1년에 정형화가 된 테이블이라고 나오죠. 테이블의 항목의 집합지를 의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조합될 수 있으면 조합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형이라는 구에서 영어로 보시면 그 릴레이셔널 뭐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RD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DB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보통 경우는 이제 그 RDB를 사용하는데, 이거 RDB를 쓰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항목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그거를 한 개처럼 이렇게 동작을 시키려고 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객체의 지향적인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그 보시면 ORDB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O가 이제 구조화된 뭐 아니면 오브젝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그 저희가 한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객체에 해당되는 단위적인 데이터처럼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 대한, 학생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그 중에 학생 정보를 따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에 대한 항목들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학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안에 다시 테이블 같은 구조를 또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ORDB 이런 걸 쓰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런 쿼리 던지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하는 시스템이 전부 다 RDB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ORDB 쪽으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하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컬럼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잘 만들어서 그 RDB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테이블 구조 형식으로 만들고요. 다 테이블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는 뭐 오라클도 사실은 그 순수하게 RDB만 쓰는 건 아니에요. ORDB도 있습니다. 그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ORDB로 가려다가 그 실제적으로 R 빼고 이제 ODB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ODB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보니 비효율적인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간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뭐 ORDB, 그 여기 보면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개 합짬뽕이 돼 있는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는 현재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RDB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하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많이 보신 거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명령어의 종류 엄청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낸다고 이 평가에서 제출을 합니다. 평가에 나오는 거니까 DDL에서 데이터 데피니션을 데이터를 정의하는 크리에이트는 만든다는데 만든 거를 수정하는 게 알터고요. 그거를 삭제하는 게 그 드랍입니다. 드랍 만들어진 그 이름을 바꾸는 게 린나임 뭐 트렁케이트가 이제 그 드랍 부분을 쓰시면 이게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면 트렁케이트는 이제 그 저희가 실습을 안 할 거예요. 실습을 안 할 건데 그 드랍은 윈도우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도 휴지통 같은 걸 운영을 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DB에서도 휴지통 같은 거를 휴지통을 운영을 한다. 들렸나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런 휴지통 같은 것들을 이제 윈도우즈의 휴지통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면 바로 얘를 삭제해 가지고 완전 없어 그래서 항복 이렇게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 집어넣었다가 얘를 이제 다시 되살릴 수도 있어요. 복원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랍해가지고 테이블을 지웠다고 해서 완전 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휴지통에 그 집어넣었다가 그냥 이제 일정 기간 되면 사라지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를 휴지통에 안 집어넣고 싶어요. 휴지통에 안 집어넣고 완전 날리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트렁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랍하고 트렁케이트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알터 리네임 이것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DDL은 다른 것보다 크리에이트가 그거죠. 그 구조를 만든다. 구조를 만들고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걔를 없애고 이름도 바꾸고 트렁케이트 휴지통만 안 집어넣고 없애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은 이쯤 되면은 좀 지겨워서 다들 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예.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그 대답하면 좀 뻘쭘하기도 하고. 예. 드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DM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니플레이터네요. 매니지먼트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매니플레이터에서 사용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뭐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씩 찾아보시겠죠. 그래서 한번 저는 찾아보는 걸로. 예. 취급, 조작이라는 뜻이 있네요. 매니지먼트는 관리라는 뜻인데, 매니플레이션은 이제 조작, 이런 뜻이네요. 그 데이터 조작하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이런 이제 랭귀지가 있는데, 그 DML입니다. 그래서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 전부 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랜트라는 거 배우겠죠? 크리에이트 유저. 이렇게 해서 유저를 만들면, 그 다음에 그랜트, 권한을 줘야 한다. 카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웹장에서 카페 한번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지금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1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뭐 2, 3번 계속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잘 되십니다. 사용자 만들기와 제거, 비밀번호 변경 뭐 이렇게 했는데 이때 크리에이트, 이거 크리에이트 나왔습니다. 크리에이트 이제 그 definition, DDL 이렇게 해서 create에 해당되는 게 DDL 이렇게 해서 alter DDL 그래서 alter DDL drop DDL 됐죠? grant 나오죠? grant 권한 부여한다. 자,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하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 TCL 그래서 transaction control 컨트롤 아니라 TC 아니고 DCL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랜트 같은 게 컨트롤인데 그랜트의 반대말이 리복입니다. 권한을 줬다가 리복은 권한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뺏을 때 사용하는 게 리복. 준 사람이 뺏을 수 있죠. 그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뺏을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 그랜트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랜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셀렉트 문장 맞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 보통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다가 데이터 변경을 중간에 여기 데이터 변경이 일어났어요.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면 그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변경이 한번 일어나고 커밋이나 롤백이 일어난 시점을 이제 세이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요 땅에서 작업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DB에다가 저장하는 게 있고 여기 저 작업한 거를 이제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이거 오라클 DB입니다. 갖고 있다가 얘를 이제 이쪽에다 완전 적용시키자 커밋, 얘를 없애버리자 롤백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세이브 포인트를 이쪽에다 만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이브 포인트까지 롤백을 시키자. 세이브 포인트에 있는 것을 커밋을 시키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커밋하고 난 뒤나 롤백이나 커밋을 하고 난 그 시점 여기서부터 커밋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넘어갔어요. 그럼 요 시점이 세이브 포인트가 다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라는 것은 내가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 특정한 부분만큼만 이제 커밋을 시키거나 롤백을 시킬 수도 있으세요.
보통 저희가 쓰는 것은 커밀과 롤백 정도를 많이 써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세이브 포인트를 이제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현재 실습할 때는 잘 안 하시는 걸로, 현재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